11월 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뮌헨의 승점 2점 뒤진 리그 4위다.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3팀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레버쿠젠, 뮌헨과 더불어 도르트도 패가 없다. 그러나 무패 행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기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라이벌을 만나 승리하면 선두 싸움의 탄력을 받을 것이고 패하면 2패의 타격이 될 수 있다. 홈이지만 사비처와 웨즈칸 등 중원의 라인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뮌헨은 지난 라운드에서 다름슈타드를 잡고 1위 레버쿠젠과 승점 2점 차 격차를 유지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킴미히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상대도 2명이 퇴장당한 이후 8골을 몰아쳤다. 기록적인 하프라인 골을 기록한 케인이 해트트릭 경기를 했고 사네와 무시알라가 멀티골을 터뜨렸다. 이 경기에는 킴미히가 빠지기에 파블로비치가 라이머의 중원 파트너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패하진 않았지만 선제골 허용을 비롯해 수비 라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훈멜스와 슬로터백이 나설 텐데 케인과 사네, 코만과 무시알라를 앞세울 뮌헨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뮌헨이 데어클라시커를 승리하며 도르트문트에게 시즌 첫 리그 패배를 안길 것이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엑셀시오르 대 알크마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는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었지만 최근 연패를 당했다. 즈볼레와 폴렌담 등 하위권 팀을 연달아 만났기에 연승이 필요했는데 두 경기에서 7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드리우에치와 람프로우 등 공격진이 위력적으로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기회 창출을 잘했는데 수비 불안이 생긴 최근이다. 알크마르는 호벤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개막 이후 한 경기에서도 패하지 않았고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패색이 짙었지만 네이메언의 공격수인 바스토스트가 경기 도중 쓰러지는 일이 생기며 경기가 취소됐다. 호벤이 앞서가는 에레디비지에지만 승점 차가 크지 않기에 우승에 도전하는데 파블리디스와 드윗, 마이론의 3투비 정상 가동될 것이다. 알크마르는 이 경기 이후 빌라 원정이 준비된 상황이지만 4일 넘는 휴식일이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적다. 미나스와 클라시의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중원을 가동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파블리디스가 기회를 해결할 알크마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발베이크 대 페예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로테르담에 패했다. 전반을 수비로 잘 버텼지만 페널티킥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다. 그 이후 상대의 퇴장으로 인해 30분간을 수적 우세로 임했지만 골이 없었던 것도 아쉬웠다. 10경기에서 3골을 기록 중인 크라머가 있긴 하지만 로메라토를 중심으로 한 중원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페예노르트는 지난 라운드 트벤테 원정에서 이번 시즌 첫 리그 패배를 당했다. 끌려가던 경기에서 센터백인 제트루이다의 골이 나왔지만 그 이후 수차례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그들을 폄하할 수는 없다.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이자 챔스 조별 예선에서 아틀레티코와 라치오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히메네스와 파이샹, 스탱스와 자한바크시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리그 최강이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발베이크도 홈에서는 트벤테와 폴렌담 등을 연파하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즌 첫 패배의 충격을 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페예노르트의 기세를 꺾기는 어렵다. 팀버와 제루키의 중원 지원도 기대할 만하고 히메네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페예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페예노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AC 밀란 대 우디네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밀란은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을 비롯해 챔스까지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분위기를 바꾸고 다음 주 중에 있을 파리와의 챔스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도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나폴리 상대로 선제 2골을 넣는 등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 지루의 최전방 움직임이 살아났고 레앙도 건강하게 이 선을 이끌고 있다. 우디네세는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쉽게 상대에게 흐름을 주진 않고 있지만 개막 10경기 무승은 심각하다. 게다가 주중에는 코파 이탈리아 일정이 있었기에 상대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기에 나서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석세스가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비에 치중한 운영이 예상된다. 밀란은 다음 주에 챔스가 있지만 홈 일정이기에 부담 없이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우디네세도 페레즈와 비올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키며 대응하겠지만 레앙과 플리시치, 오카포 등이 쉴 새 없이 측면과 최전방에서 기회를 만들 밀란 공세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도 라리가 5위권을 유지하며 선두권 추격을 하고 있다. 시즌 출발이 다소 아쉽긴 했지만 9월 중순 이후 승점 추가를 잘했다. 챔스에서도 조 1위를 질주하며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자랑한다. 페르난데스와 터리엔테스, 사디크와 파체코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들이 충분한 출전 시간을 가져가며 팀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바르샤는 지난 라운드 엘클라시코에서 레알에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진 와중에도 리그 무패를 달리며 선두 경쟁을 했고 챔스에서도 전승 중이었는데 벨링엄을 막지 못했다. 또 그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이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때문에 이번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 쿤데 등 부상이 있던 선수들이 돌아왔기에 페드리와 대용을 제외한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다음 주 중에 샤크타르 상대로 챔스 일정이 있지만 그건 소시에다드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두 팀 모두 전력으로 상대와 맞설 텐데 바르샤 쪽으로 눈길이 간다. 무엇보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의 복귀로 인해 펠릭스와 쓰리톱을 가동할 수 있기에 홈팀 수비에 경기 내내 부담을 줄 것이다. 야말과 로페즈 등 어린 선수들의 넘치는 에너지도 나올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르세유 대 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라운드 경기가 취소됐다. 프랑스 남부 대도시 라이벌인 리옹과 경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상대 구단버스에 돌을 던지며 그로소 감독이 크게 다쳤기에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다.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하려 할 것인데 사로와 은디아예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윙어들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릴은 리그 선두를 달리던 모나코를 지난 라운드에서 꺾었다. 홈에서 랭스에 패하며 다소 버벅이긴 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데이빗이 이번 시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지만 야즈주와 제그로바, 우나스 등 이선의 지원은 확실하다. 마르세유의 홈이지만 리옹 구단 버스 테러 사건으로 인해 무관중 개최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이다. 또 주전 센터백의 징계 결장이라는 전력 누수도 있다. 벤탈렙과 고메즈 등이 수비 라인 보호를 잘해줄 일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